자, 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CSS를 잠깐 닫고 다시 HTML로 돌아올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H1부터 하나씩 잡아볼 텐데, 우선 H1을 보면 여기에 로고가 들어가 있어, 로고. 그리고 로고가 들어가 있고, 여기 이 로고에는 지금 링크가 안 걸려 있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링크도 걸게요. 링크도 걸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자, 우선 H1 태그 안에 A 태그, 그 안에 이미지 태그, 그리고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임시링크 샵 하이퍼 레퍼런스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미지 경로는 이미지 폴더 안에 보면 제가 여기 보시면 로고 탑, 로고 보텀 대가 있죠. 로고 탑이 이거예요. 그 다음 로고 보텀은 저기 포트 로고 하단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얘 눌러주면 돼요. 로고 보텀. 그리고 대체 텍스트 알트에는 시험에서는 그냥 상단 로고 이미지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 얘를 새로 고침해보면 이렇게.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미리 이 친구 섹션을 딱 잡아가지고 위치를 잡아 놓았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 이미지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는 빼버리면 되죠. 이제 H1에 우리 백그라운드 보려고 넣어놨잖아요. CSS 잠깐 열어서 H1에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 새로 고침하면 보세요. 이렇게.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헤더 영역에도 백그라운드 컬러 빼버리면 돼요. 벌써 뭔가 하나 만들어진 느낌이죠. 자, 이제 내비게이션. 자,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잡을 거냐 하면 요거거든요, 요거. 요거 전체가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이고 이 내비게이션 안에는 ULLI로 이루어져 있어요. ULLI. ULLI로 이루어져 있고 그 ULLI의 LI 안에 다시 ULLI가 하나 더 들어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요만큼 전체를 내비게이션 태그가 지금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ULLI로 만들어 줄 건데 그때 만들어지는 ULLI는 요 친구들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ULLI에 LI들이 하나씩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LI 안에 ULLI, 얘 안에 ULLI, 얘 안에 ULLI, 얘 안에 ULLI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앞전에 리스트 태그 연습할 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을 더하면 얘네들한테 이제 잡아줄 때 우리가 나중에 스타일을 적용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일 위에 있는 이거 이제 메인 메뉴라고 칠게요. 메인 메뉴. 이 메인 메뉴에 있는 UL한테다가 이름표를 붙여줄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서브 메뉴 있죠. 서브 메뉴. 서브 메뉴에 있는 UL한테도 이름표를 붙여줄 거예요. 붙여줄 건데 이 이름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실제로 웹디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 하면 작업하는 사무실마다 약간 스타일이 틀려요. 일단 제 기준으로는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
줄여서 GNB라고 해요. 그게 메인 메뉴. 그리고 어떤 데는 이 GNB 대신에 메인 내비게이션 바 줄여서 MNB 이렇게 쓰는 데도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만약에 저처럼 GNB라고 썼다라고 하면 보통은 하위 메뉴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로컬 내비게이션 바. 그래서 LNB라고 많이 써요. GNB를 쓰면 LNB가 하위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얘를 MNB, 메인 내비게이션 바라고 쓰면 하위 메뉴를 보통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서브 내비게이션 바. 뭐지? 하여튼 그거. SNB가 하여튼 그거.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GNB로 쓸게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클래스명 알려주는 거 이거 시험 칠 때 그대로 그냥 쓰면 돼요. 알겠죠? 굳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혼돈만 오고, 그리고 실제로 GNB라고 쓰는 데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다시 얘네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UL인데 아까 이름 뭐 한다고 했죠? 메인 내비게이션 쓸 거니까 GNB로 할 거라고 했죠. GNB. 그래서 GNB. 그리고 그 안에 LI. 그리고 그 안에 A 태그. ul.gnb. 그러면 ul인데 클래스명이 gnb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한 번에 쭉 연달아 쓸 수도 있지만 일부러 제가 이렇게만 쓴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림이 돼요. 클래스명이 gnb라는 ul 안에 li가 하나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하이퍼 레퍼런스에는 임시링크 샵 붙여주세요. 이거 샵 꼭 붙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쉽게 하려고 하면 얘를 구조를 요렇게 잡아주세요. 내비게이션 안에 UL. 여기 아까 위에 있던 대메뉴예요, 대메뉴. 그리고 요 LI 하나가 뭐다? 이 대메뉴에서 하나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이제 여기에 4개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대메뉴 안에서 하나의 밑에 또 딸려 있잖아요. 그걸 여기 밑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모양을 한 칸 내려주고 A 태그 밑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A 태그 밑으로. 그리고 ul.lnb 그리고 그 안에 li 그 안에 A 태그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이런 그림이 돼요. 그리고 임시링크 샵 이렇게. 됐나요? 좀 기다릴까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잠깐 기다릴게요. GMP, LMB로 이름 왜 그렇게 지금? GNB는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 대메뉴 위쪽에.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위 메뉴는 LNB 로컬 내비게이션 바. 그런데 이제 작업하는 스타일에 따라서는 LNB나 GNB 대신에 메인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MNB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로컬 내비게이션 대신에 서버 내비게이션 SNB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GNB, LNB를 많이 써요. 뭔가 구조가 조금 복잡해진 느낌이 나죠? 자, 그런데 이 서버 내비게이션이 몇 개예요? 4개잖아. 그럼 이거 복사하면 되겠죠, 그대로? 둘, 셋, 넷.
자,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요 LI가 몇 개예요? 그러니까. 그럼 요 통째로 해서 4개 만들면 되죠. 자, 요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세요. 쭉 이렇게 긁어. 그리고 둘, 셋, 넷. 자, 일단 구조만 보세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메인 내비게이션 안에, GMB 안에 각각의 리스트가 이렇게 4개가 있고, 그 리스트 안에 다시 UL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엄청 복잡해졌죠? 그런데 찬찬히 보면 보이죠? 자, 제일 큰 덩어리가 바깥에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 그 내비게이션 안에 UL이 있고, 근데 그 UL의 이름은 GMB예요. 그러니까 UL이 있으면 당연히 LI도 있겠죠. 근데 그 LI가 4개야. GMB 안에 달려있는 LI가 4개. 근데 각각의 LI들마다 다시 UL과 LI를 갖고 있는 형태. 요거 하나만 이렇게 만든 다음에 복사해버리면 되죠. 통째로. LI만 계속 4개를 쓰나? 그래서 총 4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판에 보세요. 요만큼이 한 덩어리예요. 요 한 덩어리가 4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이제 메뉴명 넣어주셔야 되겠죠. 메뉴명 넣어주세요. 음. 와, 너무 작으니까 제가 안 보이네. 맞나? 근데? 그럼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렇게 지금.
뭐 보여드릴까요? 메뉴판은 어떤 메뉴? ESS요? 블라우스. 사실 하겠지. 연습이니까 그냥 똑같은 걸 그냥 쭉 넣으세요. 여러분들 똑같이 따라 하시면 시간 걸리니까 안 되면 그냥 요 내용 그냥 복붙해서 쭉쭉쭉 넣어버리세요. 어떻게 잡는지 그것만 알면 되는 부분이니까. 오 5005가 어디야? 아, 나는 5005가 카페 이름인 줄 알았다. 왠지 카페 이름 같은 느낌 드네. 잘 되고 있나요? 음. 왜 이게 오른쪽에 네? 한자 그거 엔드로 누르세요, 엔드로. 네? 엔드, 키보드에 엔드로. 그래야지 엔드가 뭐지? 키보드 엔드 키 없어요. 안 그러면 이 키보드 방향키 가지고요. 그냥 넘어가 버리면 하나가 더 붙어요, 자꾸. 네. 좀 돌려. 밑으로? 네, 위로. 이렇게요? 올리. 아. 바지 악세사리. 네. 완성하면 이렇게 나와요. 블라우스.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 친구를 조금만 우리가 수정을 해줄게요. 어떻게 수정할 거냐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이 이렇게 옆으로 가 있죠? 옆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가 밑에 있는 친구들보다 메인 메뉴가 서브 메뉴보다 약간 커요. 자, 요거는 문제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텍스트의 글자체, 색상, 크기, 요소별 크기. 여기 이제 뭐라고 하는 거면 우리가 디자인 작업할 때 폰트의 위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글자를 좀 더 크게 한다든지 좀 작게 한다든지 두껍게 한다든지 얇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줘가지고 어떤 게 더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구분 지어 주는데 여기서는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를 그 차이를 잡아줄 거예요. 잡아줄 건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 것처럼 웹 디자인상에서 웹상에서 1픽셀의 차이는 크게 안 느껴져요. 그래서 최소 2픽셀이나 3픽셀 이상을 크기를 차이를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메인 메뉴는 18픽셀 그리고 서브 메뉴는 16픽셀로 잡아줄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메인 메뉴는 글자를 두껍게 볼드 주고 그 다음에 서브 메뉴는 그냥 노멀로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작업을 해보면 자, CSS 열어주시고 자, 쭉 내리셔서 여기 보면 헤더 영역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어줄 거예요. 자, 헤더 영역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 그 안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쭉 긁어서 복사 그리고 UL 그리고 LI 자, 요건 지금 이렇게 부른 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메인 메뉴에 있는 LI랑 서브 메뉴에 있는 LI랑 모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두 개한테 모두 다 주놓고 그 다음에 서브 메뉴만 다시 불러서 스타일을 잡아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따로따로 잡아도 돼요. 따로따로 잡아도 되는데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통으로 먼저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서브 메뉴만 따로 한 번 더 넣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 ULLI를 넓이를 먼저 150픽셀로 그리고 높이는 50픽셀로 그리고 플롯 레프트 일단 여기를 먼저 이렇게 여기까지만 줘보세요. 그리고 저장 자 보세요.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돼요. 되죠? 자, 그 다음에 글자들이 보면 좌측 상단으로 쏠려 있죠. 그죠? 각각의 LI 기준에 했을 때. 그래서 얘네들을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줄 거예요. 자, 먼저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추는 거는 텍스트 라인 센터 잡아주시면 되고, 아래 위는 어떻게 한다세요? 라인 하이트를 높이만큼 지정해주면 된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자, 그래서 먼저 얘 텍스트 라인 센터 TAC 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 50. 라인 하이트 줄 때는 픽셀을 꼭 붙여주셔야 된다고 했죠. 픽셀. 이렇게. 그리고 저장. 그리고 세로 고침하면 보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글자가 메인 메뉴는 두껍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텍스트 라인, 폰트 웨이트 볼드 줄 거고, 그 다음에 글자를 좀 더 크게 18픽셀로 줄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다가 폰트 웨이트 볼드. 어이, 뭐야. 잠깐만.
그리고 폰트 사이즈 18픽셀. 그리고 저장. 그래주면, 보세요. 얘네 전체가 다 이렇게 먹게 돼요. 그죠? 자, 요래놓고 얘네만 다시 불러주는 거예요. 이 뭐야? 이거 뭐 HTML에서 오타 있네요, 보니까. 여기 닫는 게 없네요. 이렇게. 여러분은 다 있죠? 저만 없는 거예요. 내가 요거. 자,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요거를 원래는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UL 안에 있는 LI 안에 있는 다시 클래스 네임 LMB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줄여가지고 클래스 네임 LMB로 바로 불러버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LI 이렇게. 넓이는 똑같이 쓰기 때문에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생략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넓이 150픽셀. 자, 얘 높이는 40픽셀로. 자, 그리고 폰트 사이즈 작아야 된다고 했죠. 16픽셀로. 그리고 폰트 웨이트 노멀. 그리고 하나 빠졌네요. 여기 하이트 밑에다가 라인 하이트 넣어주세요. 라인 하이트 바로. 라인 하이트 40픽셀로. 이렇게. 그리고 저장하고 얘 새로 고침하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위쪽에 있는 메인 메뉴랑 서브 메뉴가 이렇게 구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디테일을 더해 볼 건데, 자, 어떤 디테일을 더할 거냐 하면, 조금만 제가 확대를 해 볼게요. 자, 우리가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죠. 올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글자 있는 데만 링크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마우스가 정확하게 글자 있는 데를 가야 돼요. 그래야지 커서 모양이 바뀌죠. 보세요. 그죠? 이렇게. 여기도. 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글자 안 가도 얘네가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그죠? 자, 앞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디자인, 마케팅은 누구를 고려해야 된다고 했어요? 사용자를 고려해야 된다고 했죠. 그 사용자가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쇼핑몰이면 이 쇼핑몰의 사용자는 소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용자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쉽게 글자 있는 데만 이렇게 셀렉을 탁 잡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손떨림이 있다든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게 초점을 잘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사용자의 편의, 사용성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요 친구의 영역 전체를 링크가 걸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근데 무조건은 아니에요. 무조건은 아니고 이게 오히려 어떤 컨텐츠에 따라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오히려 지저분해 보인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글자만 링크 걸리길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주로 보면 연령대가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나 컨텐츠들은 글자도 그러잖아요. 글자도 우리는 글자가 너무 작으면 잘 안 보이는데 오히려 큰 게 촌스럽다고 생각해서 작게 작업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나 어떤 대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다라는 건 없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너무 초점을 글자에만 맞추는 것보다 약간 확장을 해서 영역 전체에다가 링크를 걸어주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하기 더 편하고 그 다음에 이걸 결국은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다는 말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오를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영역 전체에다가 링크를 걸어줄 건데 영역 전체에다가 링크를 걸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A 태그를 불러와서 넓이하고 높이를 100%로 맞추어주면 되는데 A 태그는 인라인 속성이에요. 인라인 속성. 인라인 속성은 넓이하고 높이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얘를 인라인 속성을 블록 속성으로 만들어줘 버려요. 그냥. 그래서 태그를 CSS에 속성을 이렇게 하나 추가해 주시면 돼요. 여기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긁어서 A 태그를 불러와. 그 안에 있는 A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디테일을 더하면 여기서 클래스 네임이 LMB 안에 있는 LI라고 하면 서브 메뉴 말고 메인 메뉴로 해당이 안 되겠죠, 영역이. 그래서 여기를 LMB 대신에 얘는 그냥 UL로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전체가 다 잡히게 되고 넓이 100%, 높이 100%, 그리고 디스플레이 블럭, 그리고 저장. 자, 이래주면 보세요. 자, 이거 아직 새로 옷이 안 한 상태거든요. 지금 마우스를 올리면 이런 데는 안 잡히죠. 글자 있는데 가야만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새로 고침을 하면 보세요. 보이시나요? 글자 있는데 거기 안 가도 그 근처 얘가 갖고 있는 영역에만 가면 이렇게 링크가 잡히게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디테일을 더해요.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간 게 커서 모양을 자세히 보면 알 수는 있는데 연세 드신 분이나 이 시력이 좀 안 좋은 사람들 또는 약간 불편하신 분들은 이게 제대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한 번에 확인하기 힘들죠. 그래서 마우스 이벤트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지에 보면 마우스 올라갔을 때랑 내려왔을 때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메인 메뉴 효과, 그 다음에 서브 메뉴 이용의 효과. 마우스를 올리면 이건 아니고 일단 이건 좀 이따 할 거고 여기 마우스를 올리면 하이라이트 되고 벗어나면 하이라이트를 해제하는데 이 하이라이트가 된다는 게 어떤 형태든 좋아요. 눈으로 알아보기 쉽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색상을 지정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 앞에 보면 제가 샘플 파일 보면 샘플 페이지에 보면 마우스 올리면 색깔이 바뀌죠. 마우스 이벤트를 그렇게 걸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마우스 이벤트 하는 건 우리 저번에 한번 해봤죠? 호버 써주면 되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얘 요렇게 긁어서 복사. 자, 그리고 호버. 마우스를 호버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샵 333으로, 그리고 글자 색깔을 샵 FFF로, 그리고 저장하고 세로 고침하고 마우스 올리면 보이시죠? 어? 안 보인다고? 잠깐만. 색깔. 아, 이거 안 보여? 제 눈이 중요해. 우리 눈이 중요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어갈게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세요.